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인문기행 35화 소백산 부석사 어상 1편입니다. 법의 성품은 원중하여 두무수은 본래 없고 모든 법은 고요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니 진여의 세계로다. 이름도 붙일 수 없고 성품도 없어 온갖 것 끊겼으니 깨달음이 지혜로만 알 뿐 다른 경계 아니로다. 어상의 법성계 두 구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태백산 천재단 아래서 거지들과 무예가를 부르고 무예춤을 추며 한판 신나게 놀았던 복성거사 원효는 백두대간 마루곰을 따라 돌련 소백산으로 혼자 다리품 팔았습니다. 산과 산이 끝없이 연결된 백두대간의 마루곰은 연꽃이 피어나듯 중간중간 솟았고 마치 봉황이 날개를 편 듯 소백산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상와우를 만난다는 생각에 원효는 봉황이라도 탄 듯 몸이 가벼웠습니다. 일지공자 어상과 외종 사촌가루로 연호도가 8살 많은 형님이 됩니다. 원효는 최초의 국선 설화랑 설원의 정산자로 육두품이지만 어상은 아버지 한신장군과 어머니 선나 부인의 골품을 이어받아 진골이며 부마였습니다. 신라의 기공자들이 다 그러하듯 화랑이 되고 장군이 되어 나라에 공을 세워야 하는데 어상의 경우 모두가 부러워하고 안정된 부마 신분과 공주와의 사랑을 버리고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효는 아우 어상을 더욱 아끼고 사랑한 것 같습니다. 원효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이 점점 빨라졌고 아우 어상이 처음 머리를 깎고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듯 자신을 찾아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원효는 삼낭주 영지산 토굴에서 혼자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상은 파르라니 삭발한 머리에 곱상하게 생긴 얼굴이 마치 뷰궁이 같았습니다. 어상은 무슨 큰 자랑거리라도 있는 듯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세박이 형님, 이 토굴이 법당입니까? 다른 스님들은 모두 고래등 같은 절에서 호식하며 귀족 생활을 보장받는데 원효의 토굴 속에는 작은 토불상 하나만 달랑 있었습니다. 에게 형님, 불상이 이게 뭡니까? 원효는 석간술을 한 잔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우, 서랍을 웅장한 금불상을 모신 법당을 생각했나? 다 부질없는 짓이야. 부처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다만 범부들이 부처를 보지 못하지. 아우가 머리를 깎았다는 소문은 이 산속에 있는 나도 들었지. 모두들 야단 놔두고는 그 좋은 부마자리를 내팽개치고 쉽지 않을 터인데 그래 공부는 좀 되든가? 형님, 실은 공부가 통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형님께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분명히 어상이라고 했지. 예, 세박이 형님. 어상 등 따시고 배부르면 공부가 안 돼. 서랍을 고래등 같은 절에서 호의호식하며 귀족 대우를 받으면 당연히 공부가 안 되지. 춥고 배고플 때 도심이 생긴단 말이야. 도심은 욕망을 부리치고 절제하는 데 있지. 절제된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 나가는 거야. 어상 공부는 혼자 하는 거야. 스승이 가르쳐 준다고 그냥 따르지 말고 책에 나와 있다고 마냥 믿어서는 안 돼. 의문을 품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해. 스스로 깨우쳐야 공부가 된단 말이야. 다 마음먹이 달렸지. 세박이 형님, 스스로 깨우쳐요. 의문을 품고. 형님께서는 어떤 각오로 공부를 하십니까? 바삭 다가와 질문하는 어상의 눈에 광채가 번뜩였다. 어상아우, 나의 수행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심의 뿌리를 두고 화쟁으로 조화를 이루지. 일심은 우주만물의 실체인 절대 진리 아무타별이며 화쟁은 만물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서로 인정하며 공존 접하군생하는 거야. 이 삼라만상은 일심의 뿌리를 두고 생겨나 저마다 타고난 근기와 인연에 따라 생주임의를 거듭한단 말이야. 삼라만상은 저보다 독립적인 개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화합하여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어울리는 데 있지. 근기란 수행에 따라 변한단 말이야. 화생으로 너와 나의 구분이 사라지고 다름을 인정할 때 공정이 성립된단 말이야. 이 소통, 조화, 화합의 바탕에는 무명에서 나오는 자기 집착을 버리고 원초적인
절대 진리로 돌아가는 데 있지 않는가? 그럼 절대 진리인 일심이 근원으로 돌아온 거야. 일심은 나무아미타불이고 상구보리야. 화정은 하중생이라고 할 수 있지. 어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원래부터 아미타불이 자리 잡고 있었어. 다만 인간이 어리석어서 아미타불을 보지 못할 뿐이야. 우리는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연불해서 각자 자신의 가슴속 깊이 숨어있는 절대 진리 아미타불을 찾아내야 해. 그럼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처럼 부처가 되는 거야. 650년 진덕여왕 사전 5년은 어상 아우와 육로로 걸어서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요동 부근에서 고구려 병사에게 잡혀 첩자로 오인을 받았습니다. 성내를 가장해 국경을 넘는 첩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효는 고구려 보득 화상에게 배운 수박도를 선보이는 기질을 발휘해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원효와 어상의 1차 당나라 유학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660년 나당연합군이 의자왕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당나라로 가는 백길이 당항성에서 열리자 다음에 원효 45세 어상 아우 어상이 울금바위 벼랑끝 새집 같은 작은 동굴에서 6년 묵은 수행을 죽인 원효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앉기도 속은 토굴 속. 원효는 석간수 한 잔을 어상에게 내밀며 6년 만에 처음 마물을 열었습니다. 어상아우 반가우이. 그래 모두들 강령하시고 예 쇠박이 형님께서도 여전하십니다. 어상은 원효를 부를 때 항상 쇠박이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원효도 자신을 대사나 스님이라고 부르기보다 쇠박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직 스님이나 대사 소리를 듣기가 민망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어상은 자정하고 원효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요소궁을 나올 때나 부곡마을을 떠나올 때나 얼굴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입성은 낮고 초라했지만 얼굴과 두 눈에는 더욱 호기가 완연했습니다. 6년 만에 보는 원효의 얼굴에는 그래서 단번에 며칠 전 본 어린 설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부자지간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 마치 떡살나 올기를 찍어낸 듯 했습니다. 어상은 입술을 깨물고 자신들로 모르게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총아 인사드리라. 종숙 아저씨다. 아버지를 꼭 닮았구나. 눈에는 총기가 초롱초롱하고 요숙공주의 손을 꼭 잡은 7살 설총의 눈빛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어상은 원효에만 느낄 수 있는 어떤 혹이라 놀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그래 강수 선생님께서는 안녕하시고 지금은 무슨 공부를 하느냐. 어벌한 설종은 손을 앞으로 다소시 모으고 어상과 눈을 맞추어 또박또박 대답을 잘도 했습니다. 예, 강수 선생님께서는 기체 강령하옵고 소인 공례와 이하를 읽고 있습니다. 어상은 설총이 총명하다는 소문을 들었지만은 직접 만나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 이하를? 네. 이하라 하면 문자의 뜻을 고정하고 설명하는 아주 어려운 책이 아니던가 그러하옵니다. 기특하구나. 어른 나이에. 어상은 한 손으로 설청의 손을 꼭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화랑이 되고 장군이 되겠느냐? 불가의 몸을 담아 중생을 구제하겠느냐? 뜻밖의 설총은 당돌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인은 세속에 사는 사람인데 불도를 배워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당연히 육아의 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7살 설총은 머리를 깎은 어상 앞에서 자신의 뜻을 당당하게 밝히며 오냐 너 잘 만났다. 오늘 나와 법가랑을 한번 해보자는 투였습니다. 어상은 잠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방심한 틈을 타 자신의 나태한 곳을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어상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신라의 전통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지배층 진골 귀족을 위한 불교 권위의 도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원효에 대한 도전인 듯 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아버지 원효를 모르지 않을 터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통일된 미래를 읽고 있는 아이에게 한 수 배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의상은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나태함을 자책하며 당나라 유학을 결심하고 운해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30이라 의상 2편에서 계속됩니다.